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지금 뉴스만 보면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유예하면서 평화의 비둘기를 날리는 것 같죠. 아, 다행이다. 전쟁은 피했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뉴스가 나오기 딱 15분 전,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무려 8,700억 원 단 1분 만에 이 천문학적인 오일머니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가 뭘 발표할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뉴스 속보 알림을 보고 오, 다행이네 할 때 책상 밑에서는 피냄새를 맡은 월가의 늑대들이 이미 축배를 들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정보 비대칭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항상 뒤통수를 맞는 건 뉴스만 믿는 우리 같은 개미들이고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휴전쇼가 왜 시한폭탄인지 이 장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중동은 두 개의 타이머가 다르게 돌아가는 시한폭탄입니다. 첫 번째 시계는 트럼프 손목에 차 있습니다. 이 시계는 딱 하나만 가리키고 있어요. 11월 대선. 트럼프 입장에서 중동 전쟁은 골칫덩이입니다. 유가 오르면 기름값 오르고, 기름값 오르면 물가 오르고, 물가 오르면 표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덮으려고 합니다. 48시간 유예, 5일 유예, 12일 유예. 계속 시간을 벌면서 내가 평화를 가져왔다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시계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적이에요. 협상, 유예? 그런 거 없습니다. 적을 완전히 박살내야만 이 시계가 멈춥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잠깐 좀 기다려봐라고 말하는 사이 단 48시간 만에 이란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왜 이렇게 급했을까요? 미국이 강제로 전원 플러그를 뽑기 전에 자기들 할 일을 다 끝내버리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한쪽은 덮으려 하고 한쪽은 끝장을 보려 합니다. 이 엇갈린 시계 바늘이 같은 시간을 가리킬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죠. 불발된 시한폭탄은 없다는 것을. 문제는 이 폭탄이 터지면 그 파편이 어디까지 튀느냐입니다. 4월 6일 이후 벌어질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4월 6일, 트럼프가 선언한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협상 테이블에는 미국과 이란이 앉아 있겠죠. 그런데 이 둘의 요구 조건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미국은 말합니다. 핵 개발 멈춰, 미사일 개발 멈춰. 그러면 제재 풀어줄게. 이란은 말합니다. 제재부터 풀어. 그러면 대화하지. 물과 기름입니다.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결국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봐, 미국은 역시 양치기 소년이야. 공격한다 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리고 자신감이 붙은 이란은 슬슬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진놀이를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들어보셨죠?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이 좁디 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의 카드예요. 전쟁 안 해도 이 길목만 틀어막으면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지니까요. 너네 배는 통과시켜줄게. 근데 쟤네 배는 안 돼. 이런 식의 선별적 통행 허용. 일진놀이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닷길이 좁아지면 뭐가 오릅니까? 네, 유가입니다. 지금 70달러대에서 놀고 있는 유가가 슬금슬금 80달러, 90달러, 100달러를 향해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건 그나마 소프트한 시나리오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스라엘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한 시나리오라고 했죠? 이번엔 하드 모드입니다. 자,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유가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합니다. 미국 내 여론이 술렁입니다. 기름값 왜 이래? 트럼프의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다급해진 트럼프, 결국 카드를 꺼냅니다. 일방적 휴전 선언 됐어, 이제 그만해. 미국이 중재했으니까 다들 총 내려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요. 네타냐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기지, 군사 인프라 아직 다 못 부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그만해라고요? 지금 멈추면 이란이 다시 힘을 키웁니다. 그럼 다음번엔 더 강해진 이란과 싸워야 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심합니다. 미국 없이 간다. 어느 날 새벽 뉴스 속보가 뜹니다. 이스라엘, 이란 본토 핵심 시설 기습 폭격. 전 세계가 얼어붙습니다. 트럼프는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런데 진짜 지옥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코너에 몰린 이란 어떻게 반격할까요?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때리면 미국이 개입합니다. 그건 자살 행위예요. 그래서 이란은 우회 타격을 선택합니다. 타겟은
사우디, UAE의 석유시설. 너희가 이스라엘 편 들었지? 그 대가를 치러라. 기억나십니까? 2019년 사우디 아람코 드론 공격. 그때 하루 만에 유가가 15% 폭등했습니다. 그건 드론 몇 대였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본격적인 보복입니다. 사우디 정유시설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순간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100달러. 가볍게 뜰습니다. 120달러. 며칠이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150달러. 2008년 금융위기 때 기록한 역대 최고치 147달러. 그거 넘어섭니다. 며칠 만에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가 150달러 시대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유가 폭등이 왜 하필 여러분이 들고 있는 테크 주식을 박살내는지. 자, 여기서 한 발 물러나 보겠습니다. 중동에서 전쟁 나면 유가 오른다. 여기까진 누구나 압니다. 유가 오르면 기름값 오른다. 이것도 상식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나비 효과가 숨어 있어요. 유가 폭등이 왜 하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테크 주식을 때리는지 이 연결고리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핵심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에 미쳐 있죠? 챗GPT, 생성형 AI, 자율주행. 이 모든 게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비유해 드릴게요.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집어삼키는 하마입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력량,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엔비디아 AI 칩 하나 풀가동하면 가정집 하나가 하루 쓰는 전기를 몇 분 만에 태워버려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 패권을 잡겠다고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가가 150달러를 뚫으면 전력 생산 단가가 폭발합니다. 미국 전력의 상당 부분은 아직도 천연가스로 만듭니다.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은 같이 움직여요. 유가 뛰면 전기료 뜁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갑자기 20%, 30% 뛰어오릅니다. 그럼 빅테크 CEO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잠깐, 이 속도로 투자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AI 투자 축소. AI 투자가 줄면 뭐가 줄까요? 반도체 수요 둔화. 엔비디아 H100 칩. 지금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 불티나게 팔리던 AI 칩 주문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연쇄작용이 터집니다. 엔비디아 주가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 나스닥 전체가 흔들립니다. 중동에서 터진 포탄 하나가 태평양 건너 실리콘밸리의 심장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직 한 달이 더 남았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흔들리면 그 충격이 어디로 튈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의 월급과 주식 계좌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지.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 있어요. 에이, 중동전쟁? 미국 빅테크? 그거 다 남의 나라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왜 여러분 얘기인지 지금부터 뼈 때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에서 포탄 한 발 터지면 그 파편이 태평양을 건너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자동차 기름통에 정확히 꽂힙니다. 먼저 이상한 현상 하나 짚고 가죠. 요즘 외국인들 한국 증시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1.8조 원씩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도망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구조적 약점 때문입니다. 첫째, 에너지 수입 의존도. 한국은 쓰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합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예요. 유가가 뛰면 그 비용 고스란히 우리가 다 뒤집었습니다. 유가 150달러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주유소 가보세요. 휘발유 가격 지금 리터당 1,600원? 2,000원 가볍게 넘어갑니다. 출퇴근 기름값만 한 달에 몇십만 원 더 나가요. 근데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거의 모든 것들.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트럭 타고 들어옵니다. 운송비가 뛰면? 수입 물가 폭등, 마트 가보세요. 장바구니에 똑같은 거 담았는데 영수증 금액이 자꾸 올라갑니다. 밥상 물가가 무서워지는 거죠. 둘째, 반도체 수출 편중. 한국 경제 뭐로 먹고 삽니까? 반도체입니다. 수출의 20% 이상이 반도체예요. 유가 폭등하면 AI 투자 줄고 AI 투자 줄면 반도체 수요 둔화된다고 했죠?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가 어딥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AI 투자 위축 우려로 직격탄을 맞기 시작하면 에이, 난 반도체 주식 안 갖고 있는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무너지면 코스피 전체가 같이 무너져요. 여러분 계좌에 뭐가 들어있든 같이 녹아내립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중동전쟁 유가 폭등, 빅테크 AI 투자 축소, 반도체 수요 둔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락.
코스피 폭락 여러분 계좌 반토막. 동시에 유가 폭등 원화 약세 환율 폭등. 수입 물가 상승 여러분 지갑 반토막. 위아래로 샌드위치처럼 눌리는 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은 새우 등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그냥 공포 영상이에요. 무섭다고 이불 덮고 자면 되냐고요? 아니죠. 폭풍우 속에서 생존법.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등골이 좀 서늘해지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먼저 한 가지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섣부른 예측 베팅은 자살 행위입니다. 전쟁 터질 것 같으니까 석유 주식 올인. 이러시면 안 돼요. 휴전한다니까 저가 매수 찬스. 이것도 안 됩니다. 지금은 안개 낀 바다입니다. 나침반 없이 뛰어들면 침몰해요. 그래서 딱 3가지 나침반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체크하세요. 첫째, 트럼프의 주말 SNS. 이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굵직한 발표를 장이 쉬는 주말에 던져요. 왜?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요동치게 만들어서 자기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거죠. 본인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면 현금 비중을 체크하세요. 주말에 트럼프 입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이란 협상 결렬? 이러면 월요일에 패닉입니다. 그때 현금이 없으면 폭락하는 계좌를 멍하니 쳐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100% 주식에 몰빵하고 주말 보내지 마세요. 최소 20-30%는 현금 들고 가십시오. 둘째,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 데이터. 뉴스 앵커가 중동 긴장 고조라고 말하면 그건 이미 늦은 정보입니다. 내부자들은 진작에 움직였어요. 진짜 선행 지표는 뭘까요? 실제로 지나다니는 배의 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 유조선 대기 시간. 이런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구글에 호르무즈 스트레이트 탱커 트래픽 검색해보세요. 트래킹하는 사이트들 나옵니다. 이 숫자가 갑자기 줄기 시작하면 이란이 뭔가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뉴스에 나오기 최소 2-3일 전에 알 수 있어요. 뉴스 멘트 말고 배의 수를 보세요. 셋째, 환율 1,500원 방어선.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진짜 빨간불이에요. 지금 환율이 1,400원대 초반에서 놀고 있죠? 이게 1,450 넘어가기 시작하면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500원을 뚫는 순간? 그건 단순히 원화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은 위험해, 돈 빼자 라고 판단했다는 신호예요. 자본 유출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주식 창 닫으세요. 미련 갖지 마시고 안전자산으로 대피하십시오. 달러, 현금, 단기 국채,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기회는 폭풍 지나고 나서 얼마든지 옵니다. 정리합니다. 1. 트럼프의 주말 SNS 금요일엔 현금 비중 체크. 2.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 뉴스 말고 배의 수가 진짜 신호. 3. 환율 1,500원 이거 뚫리면 일단 대피. 이 3개의 나침반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의 중재가 기적적으로 성공할 수도 이란이 예상 외로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뭔가 극적인 합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건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가능성 있는 리스크입니다. 지금 시장에 낙관론이 퍼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유예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번에도 어떻게든 되겠지. 과거에도 다 그랬잖아.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손을 잠시 멈추십시오. 과거의 패턴을 맹신하며 오늘 당장 주식을 줍줍하려는 그 손. 잠깐만요.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도 사람들 그랬습니다. 에이 설마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겠어? 망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도요. 에이 중국 감기가 뭐 대수야?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관망하는 것. 그게 가장 훌륭한 투자일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유예 선언,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11월 대선을 위한 선거용 쇼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요즘 체감하시는 물가는 어떠신가요? 주유소 갈 때마다, 마트 갈 때마다 느끼시는 거 있으시죠? 주식 계좌는요? 요즘 열어보기 무섭다는 분들 계시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 체감 경기, 그게 진짜 데이터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쉽게 읽어드리는 나우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